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오후 1시 14분입니다. 질문이 댓글로 달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. 좀 무거운 질문이죠? 네, 질문이 그렇습니다. 개발자는 결국 AI로 대체될 것인가? 머리 아픈 주제입니다. 근데 이 글을 지금 남겨주신 분은 앤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.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길게 개발자가 대체된다. 아마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. AI로 대체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5분 정도가 또 좋아요 표시를 하셨네요.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. 이게 취업 얘기하고 있고, 그래서 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, 했던 영상인데,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나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20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혹은 취준생 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아마 불확실성일 겁니다. 불확실성. 그러니까 뭔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. 심리학이나 무슨 뇌과학 책에서 봤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어두컴컴한 데가 있으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이 식별이 안 되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답니다. 인간은 그렇대요.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저 어두운 곳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올까봐 그게 두려운 건데 정작 호랑이가 나왔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오히려 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. 뭔가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불확실성만큼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 취지로 영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찾아보시면은 많아요. 요런데 CCTV 뉴스 여기 보니까 코딩하는 AI는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링크나 이런 거는 제가 영상 정보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요. 인공지능 코딩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itHub 코파일럿 같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얘가 최근에 뭘 대체해주네, 해주네,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근데 코파일럿의 작동 원리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이런 편집기에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코드를 쓰는데 그걸 GitHub 쪽으로 얘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죠. 그럼 얘는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고 그것에 따라 뭐가 개선이 된다는 등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심각한 보안 문제를 만들죠. 어쨌든 여기에 프라이빗 코드가 올라가야 되니까.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어쨌든 현재 AI 코딩의 어떤 수준은 현재 여기까지 왔고요. 더 발전하겠죠.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오류가 없이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드만 덜렁 지금 올라가서 이게 뭔가 제안을 해주고 이걸로는 부족해요. 왜냐면은 그 전에 이 코드를 만들게 된 조건이 있거든요. 처리 조건이 있을 거고 고객의 요구가 있겠죠. 요구든 하여튼 그것이 처리 조건을 만들었을 거고 그것에 따라 코드가 나온 건데 이 맥락이 없잖아요. 그거 없이 그냥 제안만으로 코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확성이 목적에 비해서 이제 뭔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다. 사실 제가 코파일럿을 지금 매달 $10씩 내고 쓰고 있는데 제가 CC 뿔뿔 개발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.
영상을 좀 계속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결과니까 좀 뭐 이렇게 심플한 데다 할 말도 없고 뭐 예 보면 볼수록 좀 아직까지 저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됐어요. 뭐 보안이나 이쪽으로 가도 뭔가 좀 차라리 챗GPT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그냥 내가 검색하는 거가 귀찮으니까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 매달 $10씩 내고 써야 하는 게 맞나? 솔직히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저한테는 아직은 조금 도움이 안 됐다. 뭐 그래서 제가 그 후속 영상을 사실 못 올렸어요. 뭔가 좀 그럴싸한 게 좀 예, 있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거에 이제 저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개발자의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가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. 적어도 이제 2023년 현재까지는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IT 시스템의 규모 복잡도에 대해서 개발 방법론이나 시스템도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동화죠. 자동화는 옳은 방향이다. 저는 이 의견에 이 기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효율이 올라가야 되겠죠. 뭐 이와 관련돼서 그 한겨레 신문 기사도 있는데 이것도 좀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뭐 이게 이제 2022년도 기사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슷한 말을 해요. 뭔가 이제 새로 습득하는 수고를 뭐 이게 줄을 거라는 둥 이러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그렇다. 왜냐 새로 언어가 나오면 공부할 건 또 해야죠. 그 언어가 왜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거. 얘가 이제 코파일럿이 완벽하지 않다. 그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. 중요한 거는 역시 신중한 테스트, 검토, 수정 과정 언제나처럼 이는 개발자로서 당신의 책임. 네,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저의 그 삽질의 횟수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삽질에 의한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. AI가 무책임하게 뭐 툭툭 던져주는 걸 채택을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.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 대답은 뭐냐? 대체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나 2023년 현재로 봤을 때는 대체된다라고 보기에는 네,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근거로 저는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왜 이건 주목들을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에너지 효율입니다. 자, 아마 여러분 챗GPT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라지 랭귀지 모델 하나 만드느라고 뭐 전기를 얼마 썼네 뭐 이런 거가 언론에 나왔었죠. 근데 다들 이 얘기는 안 하고 이런 효율 얘기, 에너지 효율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뭐 당장 뭐 이제 그 다들 이세돌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한테 지면서 거기서 이제 좀 멘붕이 와가지고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트라우마처럼.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단히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왜 그러냐? 결국은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돈이 중요하거든요. 효율하고 돈하고 뭐 같은 말이죠. 제가 보기에는.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어느 관점에서의 효율인지도 좀 볼게요. 우선 챗 GPT에 대한 얘기 중에 얘가 이제 이것도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대화 한 번에 이제 생수 한 병씩 날아간다. 근데 이건 전기가 아니고요. 자, 전기 아닙니다. 여기 보면은 지금 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은 요 이제 스탠퍼드대 뭐 AI 지능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거대 언어 모델 GPT-3 훈련 과정에서 뭐 전기를 이만큼 썼다.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산화는 아닌가? 아무튼 탄소 배출량이 뭐 대충 이 정도 되고 뭐 평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글쎄요.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.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가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데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. 더 웃긴 거는 깨끗한 물을 또 쓰셔야 된다네. 예, 이게 그렇답니다. 부식을 막으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렇대요. 그래서 대화 한 번에 답변 한 요 정도 주고 받았을 때 계산하면 그렇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결과적으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.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. 그래서 좀 효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
자,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. 대안이 없으면 에너지 많이 써서라도 해야 되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이 효율이라는 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AI가 뭐에 비해서? 인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이거를 효율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인간하고 AI 누가 더 효율적일까? 뭐 좀 영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아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 캡틴 마블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수프림 인텔리전스라고 어마무시한 AI가 등장합니다. 무려 어떤 외계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뭐로 등장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웃겼어요.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웃겼는데 어쨌든 영화적 표현인데 이 슈퍼 인텔리전스 같은 AI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AI를 구동하는 데 쓰는 전기 에너지 양이 있겠죠. 어쨌든 그냥 다 뭔가 부는 양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아는 지성의 그 자체 내지는 뭐 그런 분이 저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이시자 뭐 교수님이시자 뭐 시대의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선생님이시죠. 자, 이어령 선생님하고 슈퍼 인텔리전스하고 자,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. 자, 우선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생물학적 존재가 유지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량을 좀 생각해 볼까요? 자, 전기 얘는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. 선생님 한 끼 식사 한 10,000원 정도 드신다고 해도 하루에 30,000원어치 드시면 되고요. 물론 이제 그거 먹는 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인간하고 이 AI를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힘들지 않나. 아직까지 힘들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아직까지 힘들다. 그리고 뭐 이런 분이 또 한 분도 아니고 뭐 여러 분 더 계실 거 아니에요. 이런 선생님. 물론 이제 그 복제 가능한 존재가 아니죠. 뭐 그 디자인 패턴으로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건 이제 고유한 특징을 가진 어떤 싱글톤 형태일 텐데 어쨌든 AI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나올지 뭐 완벽하게 나오겠죠.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라. 효율이라는 관점에서. 그러면 뭐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그 언젠가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언젠가. 그런 생각이 들죠. 결국 그러면은 인간하고 AI 우리가 생각하는 초거대 AI가 나올 거냐? 언젠간 나올 거다. 그리고 이 AI를 저는 인간답게 무기화할 겁니다. 국가 경쟁력에 뭔가로 활용을 할 거고요. 뭐 국가별로 이제 얼마나 좋은 AI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느냐로 뭐 국가 간의 경쟁력이 결정 날 수도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언젠가라는 게 도대체 언제일까? 시기를 특정을 한번 해볼까요? 저의 기준은 뭐냐면은 요 두 가지가 상용화되고 일반화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현재 AI 모델이 뭐 더 최적화되고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인류가 끝내 성공을 해냈죠. 핵융합 에너지 지금 돌파구를 찾았어요. 지금 이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선두주자죠. 토카막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고 미국이 얼마 전에 성공했어요. 지난해 12월에 성공을 했는데 레이저 가지고 이제 여기 순에너지를 만들었다. 그러니까 쏟아 넣은 에너지보다 출력된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성공을 했고 상용화를 생각보다 많이 앞당긴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해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AI를 구동하느라고 전기 많이 썼다 아무 문제 안 되겠죠. 근데 이 AI라는 것이 결국은 또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구동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뭐 늘 얘기 나오죠. 양자역학 컴퓨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는 나오겠죠. 이론상 지금 실리콘 반도체 베이스보다 뭐 이렇게 뭐 30조 배 빠르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뭐 이제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
이 두 가지로 그 언젠가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그럼 생각해 봅시다. 향후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AI 모델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발전할 거예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 거냐,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현재 지금 약 한 30살 정도 된 분이, 30살 정도 된 분이 계신다면은 본인 나이 40 정도 됐을 때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AI가 개발자를 대체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. 네. 높지 않다. 그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. 물론 이제 언젠가는 대체할 날이 오겠죠. 근데 그때도 제가 현역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을지, 여러분 또한 그러할지 뭐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온갖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, 결론은 뭐냐, 자, 결론은, 자, 우리 취업 준비하는데 내가 이거 공부 힘들게 해봤자 AI로 대체되는 세상 와서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? 그런 걱정하실 가능성이 있는데, 자,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. 아직까지 인간만큼이나 인간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지적 산출물을 낸다는 게,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움직임도 만들어낸다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.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예전에는 뭐 그냥 기계적인 코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, 결국은 이제 이러한 훌륭한 도구가 생기면서 얘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단순 작업이 점점 주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,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. 그 뭐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그 시쳇말로 날코딩 하는 거는 줄겠죠, 이제. 그런 이제 타자에 가까운 코딩량은 이제 그걸 줄여주는 대신에,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생긴 여유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는데 쓰냐?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. 더 많은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도구가 만들어내는 코드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보고 빠르게 의사결정해 줘야 돼요. 이거 맞아 틀려,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,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력자 수준에서 코딩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죠.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세상은 안 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또 남아있죠. AI 쪽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. 이 학습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, 이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났고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. 정치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.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저거 다 감안해서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 나는 뭐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요, 공부하시면 됩니다. 쓸데없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별 걱정 다 하지 마시고요. 취업이든 뭐든 하여튼 나 개발자가 되겠다 결론 내셨으면,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지금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십시오. 다만 이 경우는 예외로 할게요. 만약에 언젠가 AI가 스스로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코드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이 루프가 만들어지는 특이점이 오면은, 그때는 AI 폭주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단계에 도달하는 그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, 그 단계가 오면은 뭐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영화처럼 만약에 AI랑 기계랑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다. 그때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취업 준비한 기술로 스카이넷하고 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혁명전사로 뭐 레지스탕스로 사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별 걱정,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는 말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